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어제까지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열흘 연속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4시까지 50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반면 위중증 환자 수는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어제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61명입니다. 어제 하루 진단검사를 받은 15,000여 명 중 4%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 지난달 25일을 시작으로 충북에서는 역대 최다 확진자 수가 열흘 연속 경신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충북 지역의 누적 확진자 수 4,000명은 지난해 충북의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40% 수준입니다. 오늘도 충북에서는 오후 4시까지 이미 5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또다시 하루 최다 확진자 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수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첫째 주와 비교해보면 감염 재생산 지수는 2배 넘게 늘어났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충북의 위중증 환자 수는 4명으로 가동할 수 있는 병상 수도 30개 이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돌파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고 확진자도 많아지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백신의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추가 접종까지 백신 접종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한편 충청북도도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거리 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하면서 국민의힘 공천 향배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우택, 윤갑근 예비후보에 이어 변호사 출신의 제3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정우택, 윤갑근 양자 구도로 굳어져가던 국민의힘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공천 경쟁에 변호사 출신의 김기훈 씨가 뛰어들었습니다. 충북도를 나와 서울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 씨는 공천 접수 마감일인 오늘 중앙당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성동갑과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을 지내고 21대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 경력이 있는 김 변호사는 낮은 인지도를 고려해 전략 공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을 변호했었습니다. 그런 약자들을 변호한 것처럼 앞으로도 정치인으로서 약자를 변호하는. 하루 전 공천을 신청한 정우택, 윤갑근 예비후보는 지역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며 지지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후보는 캠프 이름을 윤석열과 정우택의 한 글자씩을 딴 열정 캠프로 짓고 정권 교체와 당내 최다인 5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습니다. 중량감 있는 인사를 중앙에 보냄으로써 우리 충북 1번지의 자존심도 살릴 겸 또 우리 충북을 가장 중앙에서 대변할 수 있는. 정우택 후보를 겨냥한 세대 교체를 앞세운 윤갑근 후보는 최근에는 대구 고검장 시절 윤석열 대선 후보와 함께 근무한 인연을 언급하며 윤 후보와의 신뢰, 협력 관계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이제 같은 여러 가지 인연들로 인해서 좀 더 쉽게 국정 철학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내일 후보자 면접을 거쳐 공천 방식을 결정하고 다음 주 중반쯤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만약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과 군소 정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면 도내 첫 무투표 당선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청주시가 원도심 신축 건물의 고도를 제한하는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문화유산을 10개 권역으로 묶어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위성과 방향은 옳은데 이 또한 원도심의 개발 압력에 맞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민 설득이 관건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국보유물인 용두사지 철당간입니다. 건립연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단간으로 청주를 배로 비유하면 도체 역할을 맡기려 세웠다는 스토리텔링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처 중앙공원에는 병마절도사 영문이, 청주시 이청사 뒤편에는 청주동원인 청년각이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곳을
역사공원으로 만드는 중장기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이곳을 포함해 문화유산의 정체성과 원형 보존 등을 기준으로 10개 권역으로 묶어 중장기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흔히 청주를 1500년 고도라고 표현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국보와 보물 26개를 비롯해 400개가 넘는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동안 원형 보존에 의존했던 문화유산을 테마별, 권역별로 묶어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이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더 많은 볼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문화유산 보존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규제입니다. 이미 청주읍성 안으로는 건물 높이가 최대 5층까지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10개의 문화유산 권역 가운데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 바로 원도심이 포함된 도심문화 권역과 일제강점기 건물들이 다수 산재해 있는 근대 역사문화 권역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장기 계획에는 그런 우리 청주 정체성을 살펴서 그걸 우리도 인식하고 시민들에게도 그걸 갖게 해서 성제 몇 년이 흐르는 자긍심을 찾아줄 수 있었으면 하는. 이미 원도심의 고도 제한을 추진하면서 한바탕 공격을 치렀던 정주시가 또 다른 카드를 들고 나온 것에서 청주도심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정책 방향의 당위성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것인가가 가장 큰 난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음성군이 전국 최초로 액화수소 검사 지원센터를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액화수소 제품은 이 센터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유통이 가능해지는데요. 음성군은 이번 유치를 통해 수소 안전과 교육 특화직으로 입지를 단단하게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수소 산업. 현재까진 수소를 기체 형태로 저장 운송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액체 형태로 만든 액화수소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영하 253도까지 냉각시켜 액체 형태로 만든 것인데 최대 장점은 기체보다 부피가 80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운송량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탱크로리 차량 1회 수송량을 비교해보면 액화수소는 3,000kg을 옮길 수 있지만 기체 수소는 250kg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국내 대기업들은 액화수소 관련 신사업 발굴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액화수소 관련 설비와 부품의 모든 검증을 담당하는 액화수소 검사 지원센터가 음성군의 국내 최초로 들어섭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주관한 공모사업에서 음성군이 전국 9개 자치단체와 경합한 끝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가기술 표준안전이 있어가지고 그와 관련된 시설 연계 사업들을 다양한 연계 사업들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음성군이 부지는 금왕 테크노밸리 산단으로 총 사업비 332억 원이 투입돼 전체 8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올해 설계와 착공에 들어가 2년 뒤 완공 목표를 두고 오는 2025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음성군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수소가스안전체험교육관과 수소버스 부품 시험평가센터, 액화수소 충전소 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 캠퍼스 등이 이미 유치가 돼 있어서 수소 관련 안전, 교육, 표준화 인프라가 이미 구축이 돼 있고 또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이기 때문에 탁월한 입지 조건을 갖춘 음성군의 수소 관련 기관이 속속 유치되면서 음성군이 수소 에너지 안전과 교육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제천과 단양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야생 멧돼지 5마리가 추가 발견되면서 충북 지역 누적 ASF 폐사체 수가 83마리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제천시 덕산면과 단양군 단성면에서 기존에 설치해 놓은 울타리 안에서 감염 멧돼지가 발견됐습니다. 최근 ASF 감염 확산세가 끊이질 않자 정부는 충북을 비롯해 인접한 경북의 7개 시군 양돈 농장에 대해 내외부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지난달 충북과 세종의 소비자 물가가 또다시 큰 폭으로 오르며 4개월 연속 3%를 웃도는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충북은 전국 평균과 같은 3.6%, 세종은 평균을 웃도는 3.9%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두 지역 모두 5%대로 급등했고 석유류를 비롯한 공업제품도 4%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청주시는 상승세를 멈추고 세종시는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이번 주 충북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를 기록한 가운데 청주는 0.01%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청주 청원구의 경우 상승률이 0%를 기록했습니다. 세종시는 0.13% 하락해 지난해 7월 첫 넷째 주 이후 28주째 하락 행진을 이어갔지만 낙폭은 5주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닷새간의 설 연휴 기간 동안 청주공항 이용객이 55,8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닷새간의 설 연휴 때보다 71.7%가 증가한 것으로 청주공항 개항 이후 국내선 이용객 최다 기록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주공항에는 현재 제주 노선만 운항되고 있으며 이번 설 연휴 운항 편수도 332편으로 지난해보다 44.3%가 증가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2022학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170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치원 교사 14명과 초등교사 80명, 특수유치원 교사 20명, 특수초등교사 56명 등입니다. 남자 합격자는 38명, 22.4%로 지난해에 비해 남자 합격자 비율이 약 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CJB 8시 뉴스는 개편을 맞아 다음 주부터 달라진 뉴스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앵커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